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외대 두 번째 시간이고, 자, 오늘 논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부터. 지난주에도 했었지만, 이제 계속 연달아서 이제 해볼게. 자, 얘들 논제 1. 논제 1이 분류, 요약 문제가 나오죠?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거. 지난주에도 했었지만, 분류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분류할 때 중요한 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개념어로. 지난주에도 제시문에 있었지. 권한, 위임, 지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념어로 명칭을 부여해야 되고, 요게 제시문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거의 얘들은 100%라고 했고, 맞죠? 오늘 거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어떤 단어들이 보이디? 갈등 해결의 방법과 관련해서 법과 대화예요. 아시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문에 딱 선명하게 나오는 단어가 법이고요. 그 다음 대화를 찾아줘야 돼. 법 말고 규범은요, 약간 제시문 잘못 본 거예요. 규정은 맞아요. 메시 제시문에서 규정이 있거든. 알겠지? 대화 말고요, 소통도 조금 별로예요. 그건 조금 이따 제시문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화랑 또 같은 말이요, 협상하고 토론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시문 읽어보면 아, 얘가 대화랑 동급이구나 이렇게 돼 있다고. 요 단어들을 정확하게 골라내야 돼. 외대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시문이 되게 쉽다고. 제시문이 쉽다고 막 읽고 막 쓰지 마시고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고 단어를 아주 정갈하게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답안 막 쓰지 마시고 생각하고 정돈을 하고 적으세요. 그래야지 답안이 깔끔하게 나와서 1, 2, 3번 다 A를 맞아야 돼요, 니들은. 자, 그래서 오늘 것 같은 경우 이 명칭이 제시문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이제 법과 대화가 뽑힌다. 내가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얘들은 특징이 성대 거랑은 좀 다르게, 성대는 그냥 대주제만 있었지. 예를 들어서 경쟁과 관련된 글이다, 노동과 관련된 글이다,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글이다, 이런 식이었다면 얘들은 또 논제에, 얘들은 이제 대주제가 있으면은, 자, 얘들 대주제가 있으면 이 대주제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논제의 개념어가 있어요. 니들이 독해할 때도 답안에 쓸 때도 되게 주의하면서 신경 써야 돼. 오늘 거 같은 경우는 갈등 해결의 방법이야. 갈등 해결의 방법.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자,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 오늘 거 같은 경우는 뭐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래요? 방법을. 방법 이런 게 논제에서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개념어야. 뭘 통해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그냥 답인 거거든. 그래서 갈등 해결의 방법, 이런 단어에도 이제 주의해서 읽어야죠. 알겠지? 갈등은 중요한 단어냐? 니들 혹시 각 제시문 5개 다 읽으면서 이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갈등이 뭔지도 찾아봤어요? 그치? 분명히 찾아볼 수도 있지. 뭔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한다, 글이 이렇게 갈 거니까. 근데 이제 몇몇 제시문은 갈등에 대한 얘기는 또 없거든. 그래서 갈등을 막 억지스럽게 찾았다가는 답안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 위주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가셨지? 이제 논제 읽으면서 대주제 이해하고 분류 요약하세요. 분류할 때 이름 붙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들 잘했을 것이고, 지난주에 했던 거 이제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자, 요약이거든요. 요약은 이제 니들이 논술 제시문에 읽는다고. 여기 제시문이라고 쳐봐. 자, 요약. 그럼 요약은 뭘 쓰는 거냐? 제시문을 읽으면서 단어를 골라야 돼요. 아직까지도 제시문 표현 문장 형태 그대로 쓰면서 막 문장 슬쩍슬쩍 베끼고, 요런 답안들은 진짜 이제 그 친구들은 그걸 빨리 교정을 받아야죠. 그걸 문장 베끼고 막 은근슬쩍 제시문 베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 제시문을 읽으면서 단어들을 봐야 돼. 키워드. 단어들을 보고 요걸, 이 단어를 활용해서 너희들만의 자기만의 표현으로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시문도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쫙 요약하는 거 이런 것도 진짜 별로예요. 그치? 단어랑 논리를 봐야 된다고. 근데 제시문 읽어봤더니, 자, 노란색 이런 거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를 찾았어. 키워드. 자, 여기도 키워드고, 오케이. 요랬더니 얘도 키워드고, 막 얘도 키워드고, 이렇게 해서 제시문을 쭉 읽었던 이런 단어들이 막 보여. 자, 요 키워드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요 녀석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또 요 단어 앞에는 그 결과 막 이런 표현이 나와. 또 그 뭐뭐를 위해 이런 표현이 나와. 쌤 이런 걸 뭐라고 했지? 논리지시요. 여기 제시문에 논리가 담겨있다는 걸 보여주는 논리지시요. 논리지시어가 있으면 야, 요 앞에 있는 거 무조건 키워드야. 얘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가니까 글이. 그 결과 뒤에 나오는 건 요 녀석이 키워드야. 여기서 단어를 하나 딱 골라야 돼. 자, 뭐뭐를 위해 이건 뭐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위해. 목적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과 관련된 단어가 여기서 뭔가 하나가 단어가 딱 있는 거야. 요런 식으로 고르는 거야. 그리고 제시문 읽을 때, 야, 이거 쉼표 찍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 뭐뭐이 고, 뭐뭐하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요런 것도 내가 주의해서 읽으라고 했어. 요런 걸 연결어라고 한다고. 연결어랑 논리지시어에 주의해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요런 키워드들을 딱 정확하게 고르시라고. 요게 문제 풀 때 첫 번째라고. 아시겠지? 그래서 요 단어를 일단 정확하게 보려고 해야 되고, 여기 제시문 속에 있는 이 키워드들이, 자, 얘가 원인이야, 요 단어가. 근데 그 결과 이렇게 가. 얘 때문에 이렇게 됐대. 여기 있는 키워드들을 다시 배열하면, 원인, 크게 보면 원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고, 결과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고, 그 중간에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 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고 했어. 과정하고 친한 개념이 방식이라고 했고요. 얘들아, 뭐뭐를 위해 이런 목적은 어디 붙을 수 있다고 했지? 목적? 제시문을 읽었더니 목적이 튀어나와. 목적은 원인에도 붙일 수 있고 결과에도 붙일 수 있다고. 목적이라는 것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 먹었다.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밥 먹었다. 밥 먹었더니 배고픔이 해소됐다. 다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목적은 여기에도 붙고 목적은 결과에도 붙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단어를 정확하게 골라야 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제시문 가로 갈게요. 막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가에서부터 단어를 하나하나 골라볼게. 왜 학교가 요걸 채점 기준에다가 넣어놨고 왜 나는 답안을 이렇게 써야만 하는가? 자, 가로 가보시면요. 첫 문장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사회에서 부대끼며 산대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얘들아, 논리지시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보니까 시아야, 뭐가 나와? 첫 문장 읽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제시문 가의 첫 문장에서 내가 화살표 이렇게 한 줄로 뽑아볼게요. 화살표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시아야. 뭐 이렇게 길어?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 규범. 왜 오른쪽에 나와, 이게? 목적이지. 야, 뭐를 위해서래? 사회 질서 유지지.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가 사회 질서 유지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뭐가 필요하대요? 규범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 맞지? 니들도 다 동의하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대요. 뭐가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구성원의 그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가 규범이에요. 맞아요? 서연이. 규범에는 몇 개가 있어요? 이 제시문 읽어보니까. 4개가 있죠. 법, 종교, 도덕, 관습. 이렇게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제시문 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규범 중에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에 그 법을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규범보다는 법을 써줘야 돼요. 법의 상위 개념인 규범을 쓰면 안 된다고. 첫 문장에서는 사회질서 유지하려고 규범이 있는데 이 규범 중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도덕이 있고 관습이 있고 종교가 있는데 그리고 법도 있는데 이렇게 가. 법. 그 중에서 법은 이렇게 가잖아. 글이.
규범의 하위 개념으로. 자,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볼게요. 관습, 도덕, 종교, 법 등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래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력을 가진대요. 그럼 어떻게 법이라는 게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력을 가지는 거야. 이걸 꼭 지켜야만 해. 여기에 구속되게 돼 있어. 니들 조금 있다가 문제 4번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와 관련된 영어 제시문 나오죠.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가를 두고 여자 둘이 막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왕한테 해결해 달라고 가죠. 여기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법이에요? 대화예요? 대화예요? 여자 둘이 막 대화를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까지 껴가지고 솔로몬까지 막 셋이서 대화하는 상황이야? 법이죠. 왜? 왕의 명령이니까. 국가에 의해서 지켜야만 하는 강제력을 가지는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 제시문은 법으로 정리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요런 것들이에요. 단어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를 가지는 규범 중에서도 법 얘기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홉스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 규정하며 자연 상태에서는 저마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에, 겁내 이기적이야.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만을 사람들이 추구해. 그래서 투쟁 상태에 빠져 있대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투쟁 상태는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동그라미 위해 뭘 만든대요? 계약을 맺어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할 정부를 만든다. 국가를 만든다. 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논리가 또 이렇게 나와. 자, 화살표 오른쪽에 나오는 거. 자, 이쪽 나윤이, 미안하다. 나윤아. 오른쪽에 단어가 뭐냐? 방금 읽은 거. 홉스 제시문에서. 뭐를 위해서냐? 그치, 생존과 이익.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뭐를 만든대요? 법을 만든대요.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문 가에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단어 두 개가 법과 생존 이익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고정 디폴트 값으로 딱 박아놓고 나머지를 쓰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법. 규범 중에서도 법, 사회질서 유지도 아니야. 이게 애매하게 쓴 애들이 막 사회질서 유지, 막 생존 이익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이게 이상한 답안이고, 딱 그냥 스스로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법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어디서 만든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국가를 세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생존과 이익을 도모한다 해서 요 정도 키워드 더 들어갈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 가셨니? 그래서 요 정도 내용 이해해서 딱 요 내용 써주면은 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세 말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제시문 나로 가볼게요. 제시문 나로 가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택배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가는 걸 금지하고 있대요. 밑줄 두 개 꺼보세요. 택배 업체 측하고 누구랑? 아파트 측. 얘들아, 아파트 측은 몇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두 사람이 있죠.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맞죠? 이 세 사람의 동그라미 대화이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택배업체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갔죠? 맞니? 자, 여기서 또 이거 막 만화 읽고서 막 이상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줘야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제시문 나에서는 택배업체 측, 택배회사 대표랑 그 다음에 아파트 측은 두 개가 있네요. 관리소장이랑 입주자 대표가 있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맞죠? 여기서 이제 요거 조금 일반화해서 자기 편으로 좀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찾기 쉬운 거 가볼게. 택배연합 대표는 지금 뭘 원하냐면요. 제가 이번 대화를 통해서 우리 업체 차량이 단지 내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걸 요청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원하는 건 뭐야? 그치? 단지 내로 우리 차량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이거 그냥 쓰면 말이 좀 길어지지. 그치? 그래서 요거 실제 니들 학생들이 쓰는 답안에서
여기 되게 깔끔하게 쓰는 친구들이 택배업체들은 자신들의 어떤 편의를 원한다. 업무 처리에서의 편의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게 좋은 답안이야. 오케이. 얘들은 어떤 업무에서의 편의를 원해. 근데 말이야, 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봤더니 얘들은 뭘 원하냐 보니까. 그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당신들 차를 들여보낼 순 없어요. 얘들이 추구하는 건. 얘들은 업무상의 편의를 추구하고 입주자 대표는 안전이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는 안전이란 말이에요. 안전. 안전을 저는 원해요. 이렇게 가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시한 게 뭐죠? 아, 그럼 무인 택배함을 좀 높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또 뭔 얘기하죠? 아니, 내가 다 알겠는데, 니들 말 다 알겠는데, 무인 택배함 놓으면 우린 돈 들잖아. 이러지. 그럼 얘들이 중시하는 건 비용이죠. 원하는 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지. 서로 원하는 바가 다 달라. 그래서 봤더니 얘가 생각하는 건 비용이에요. 편의를 생각했더니 안전이 침해받고, 안전을 생각했더니 얘들 비용이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니? 비용이 발생했더니 여기 그치? 비용 때문에 지금 이도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지. 자, 요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게요. 무임 택배함이 설치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얘들은 비용은 안 들이면서도 업무는 편리하게 처리하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자, 그랬더니 이제 뒷부분 한번 가볼게.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서로 동그라미 합의한 걸로 치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하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자, 여기 읽어봐. 예, 동의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왜 그 돈을 우리가 내? 또 회의를 하자고? 이러지. 자, 여기만 일반화시켜서 적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대목. 대화 당사자들의 지금 보니까 뭐가 달라요? 원하는 바가 싹 다르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렇지? 얘들의 어떤 목적, 원하는 바가 다르다. 혹은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관계. 얘들이 전부 다 다른 거야, 지금. 내가 이게 이득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손해가 발생하고 이게 셋 다 서로 다른 거예요. 맞죠? 그러더니 자, 뒷부분 요런 정도 내용 다 나와주면 돼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맞지?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합의가 안 돼 있죠. 내면적으로는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가 지금 지체되고 있죠.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런 제시문 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 가셨니? 자, 이게 봐봐. 만화라고 해서 그냥 읽고 나서 대충 막 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단어들을 본 다음에 얘들을 적절하게 일반화시켜서 자기 편으로 적어주고 뒷부분까지도 다 이해하고 이렇게 자기 편으로 묶어주는 게 중요하죠. 아시겠지? 요게 이제 제시문 나의 내용이고 제시문 다로 가볼게요. 제시문 다로 가보시면요. 자, 요것도 같이 독해하는 거 연습해보자. 독해하는 거 연습. 자, 가보시면은 자, 보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과 반응이 다를 수 있대요. 그치? 같은 사안을 두고 의견과 반응이 싹 다를 수 있는 거야. 이걸 재영아, 뭐라고 하지? 이 제시문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과 반응이 다른 걸. 다른 말로. 다양성? 그치. 왜? 그 다음 문장이 이러한 지시어가 나오지. 앞문장 싹 묶어주면서 이걸 뭐라고 묶어줘요? 차이라고 묶어주죠.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차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려주죠.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과 반응이 다른 걸 차이라고 하죠. 자, 그럼 차이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차이는 오른쪽에 동그라미 뭐에다가 때문에 이런 표현 나왔어. 얘들아, 차이가 뭐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 딱 읽으면서 이 단어만 탁탁탁 골라내면 돼. 그럼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한대요? 봤더니 관점이 달라서래요. 선생님, 관점 다르다. 차이다. 비슷한 말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래요. 생각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대요. 그러지? 자, 그럼 정리해볼게. 제시문 다에서는 관점이 다르대요.
다름. 그러면 요게 차이로 이어진대요.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볼게요.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관점이 달라서 발생한 차이를 이렇게 가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존중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동그라미, 갈등. 좋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통 다양성이라고 부르면서 존중하기도 하지만, 맞지? 이것이 이렇게 가네.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대요. 서로 이러한 차이, 동일 사안에 대한 반응과 생각이 다른 거야. 이러한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진대. 이해 가셨니? 자, 그 다음 또 그 다음 문장. 갈등이 커지면 대립심화 의사결정 못해 어려움에 처한다. 그 다음 문장.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대요. 갈등이 생기면. 자,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여기까지 별 내용 없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문제가 안 발생한다. 이러죠.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이러한 점에서 대화를 통한 소통, 요거 밑줄. 이게 이러한 갈등 해결의 방법이란다. 여기를 정리해볼게. 대화를 통한 소통은 이러한 갈등 해결 방식 중에 되게 주요한 어떤 말하기의 방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여진아. 대화를 통한 소통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대화랑 소통 중에 뭐가 더 넓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소통이 이렇게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냐 아니면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냐? 소통이 더 넓은 개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소통의 방식 중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 하는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통할 때 눈빛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을 하는 소통은. 그러니까 여기서 소통을 쓰면 또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갈등 해결의 주된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소리지. 아니면 이걸 다 쓰든가. 대화를 통한 소통. 이해 가셨어? 그래서 여기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도 대화가 나오고.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대화를 통한 소통은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 얘들아, 대화는 특징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야, 말로. 됐지? 말하기 방법이다.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이 협상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밑줄 꺼봐. 협상과 토론. 협상과 토론 밑줄 꺼보세요. 자, 봐봐. 여기 칠판 봐봐.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협상과 토론으로 문제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갔거든? 그럼 니들이 방금 밑줄 그은 협상과 토론은 대화랑 동급이냐, 소통이랑 동급이냐? 뭐랑 같은 말이냐,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이 협상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데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문제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 대화랑 같은 말이에요. 협상 토론이. 아시겠어? 그래서 이거 학교 측 해설에서도 좀 이따 읽어보면은 대화를 써도 되고 협상 토론을 써도 돼요. 왜냐면 제시문의 단어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쌤 설명 아시겠지? 그래서 협상 토론 이렇게 가. 이렇게. 쌤 설명 이해 가셨어?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화를 통한 소통은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 대화랑 같은 말이 협상 토론이에요. 전부 말로 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게 제시문에서 단어를 이렇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읽으면서. 요게 조금 빨리 돼야 돼. 빨리. 제시문이 길어질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알았지? 그러면서 단어를 탁탁 골라내라고. 그 다음 가보실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밑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성, 밑줄. 그 다음 끈기. 자, 여기 체크해 볼게요. 이걸로 통해서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시간이. 여기에 지금 전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지금 전제를 깔고 있지. 그럼 조금 이따 니들 자료 해석할 때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있지. X축이 시간이잖아.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성과가 급격하게 나는 거, 요게 바로 대화겠지. 그럼 여기 해석할 때 쓰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겠지.
대화를 통한 해결은 어려운데 시간이 걸리긴 한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이렇게 가겠지, 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요 대목도 쓸 수 있는 내용이고. 쌤 말 이해 갔냐? 시간이 걸려도 진정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렇게 가지, 글이. 자, 그 다음 문장 또 볼게요. 끈기 있게 노력을 하래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읽어보자. 상대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누그러지고 입장을 이해하는 합리적 의식이 싹트기 마련이다. 자, 여기서 합리적 의식하고 반대 개념이 하나 있어. 합리적 의식하고 반대 개념. 그게 뭐냐? 다이야. 다이 어딨죠? 다이. 응? 다이 없냐? 응?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좋아. 지민아. 합리적 의식하고 반대 개념이 뭐냐? 증오죠. 둘 중에 이성하고 감정 중에 증오는 감정이냐 이성이냐? 감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시문도 이게 대꾸를 이루잖아. 끈기 있게 소통을 시작하면 감정은 누그러지고 합리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오케이.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게 조금 이따 뒷문제 풀 때 다 쓰는 말들이야. 감정은 해소되고 합리적인 의식은 높아진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다. 요 키워드 나오고요. 그 다음 또 동그라미 그 결과 협력과 결속력.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협력도 촉진되고 결속력도 높아진대. 결속력도 높아지겠지. 그래서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된대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써주면 돼.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긴대요? 쭉 밑줄. 갈등의 원인 자체가 자연스레 없어지기도 한대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갈등의 원인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자, 갈등의 원인이 자연스레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네. 해소되기도 한다. 요게 제시문 답니다. 교과서 제시문이라서 키워드가 그냥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관점에 달라서 차이가 생기는데 차이는 갈등으로 이어져 대화로 해결해야 돼. 대화로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시간이 걸려도 노력을 하면 감정 없어져 합리성 올라가. 협력하고 결속력 생겨 갈등의 원인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해. 끝. 아시겠어? 요 개념들을 봐야 돼. 중요한 건. 알았냐? 요걸 읽고 멋있게 써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딱 개념들을 보고서 요런 사례에다가도 다 적용을 하고 그래야 돼 그 말이지. 자, 그 다음 제시문 라로 가볼게요. 자, 제시문 라로 가보시면 니들 메시가 축구 선수인지는 다 알죠? 축구 잘하는 놈 있어요. 키는 좀 작지만 지금 좀 한물 같지만. 자, 어쨌든 메시가 골을 넣고요 자기 아르헨티나 고국의 축구 선배인 마라도나를 추모하는 세레머니를 펼쳤대요. 그랬다가 상의를 딱 이게 탈의해서 이렇게 상의 탈의를 딱 했더니 안에 마라도나 유니폼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경고를 먹었대요. 자, 그래서 이 클럽의 유소년 팀에서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손에 입을 맞춘 뒤 한동안 하늘을 봤다. 누가 봐도 마라도나 추모하기 위한 세레머니였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메시 사례가 나오는데, 자, 그럼 읽어볼게요. 아르헨티나 축구계 선배를 향한 메시의 뜻깊은 세레머니, 스페인 축구협회의 동그라미 규정. 규정에 따라서 얘는 예외 없이, 자, 예외 없이도 밑줄 한번 꺼보자. 예외 없이 징계를 받게 됐대요. 자, 그 밑에 줄 읽어볼게요. 스페인 축구협회의 규정은, 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 규정의 목적이 뭐래요?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메시지 전달을 막고자 한대요. 자, 여기 한번 좀 정리하고 볼게요. 자, 스페인 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규범이 아니죠. 규정에 따라서 지금 메시도 상의 탈의를 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는데 요 규정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경기와 무관한 맞지?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메시지 전달을 금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괜히 골 넣고 유니폼을 빡 깐 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적혀있어요. 씨발 이게 정치적 메시지 전달하거나. 유니폼을 딱 깠더니 막 예수 만세 막 이렇게 적혀있고 이상하잖아. 막 언더 아머 이렇게 적혀있고 이러면 경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런 목적은 막아야죠. 맞지? 근데 말이야, 메시가 골을 탁 넣고 유니폼을 딱 깠는데 그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 마라도나 이렇게 적혀있었어. 이것은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메시지 전달하려고 한 거냐? 그건 아니지. 이 이외에 뭔가 얘 선배에 대한 어떤 얘의 마음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함이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선 요거까지 처벌을 해버렸지. 구성 요건을 넓힌 거야, 좁힌 거야? 그렇지, 넓힌 거야 여기선. 알았어, 내가 일단 적어놓고 한번 해볼게. 자,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메시지 전달을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아니야.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메시지가 아니야. 자, 어떠한 순수한 추모, 어떤 의사, 추모의 마음, 추모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달하려고 상의를 딱 갔어. 그랬더니 널로 와. 그래가지고 얘를 딱 처벌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래대로라면은 아마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면 훨씬 이게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정치적, 종교적, 산업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상의를 탈의하면 너는 벌금이다 이렇게 구성요건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요건 아니지만 저는 마라도나 이렇게 깠는데 얘를 갖다 지금 처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성요건을 넓혔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기가 좀 이따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 범위가 처벌의 범위가 넓혀진 거야. 넓힘.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된 거죠. 쌤 말 이해 가셨어? 예를 들어서 구성 요건을 좁힌 것은 이런 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이 상위 탈의하면 처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상위만 탈의 안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뭐 팬티에다 뭘 적거나, 아니 뭐 팔 같은데 이렇게 문신 막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뭐 언더 아머 쓴 다음에 쫙 까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야, 나 상위 탈의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처벌하면 안 돼. 대신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탈법적인 행위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법에 정면으로 걸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좀 이따 나오는 구성요건을 좁히면 해당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대목은 구성요건을 넓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시면,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 상위 탈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매체는 최고의 장면이었다. 그러나 주심은 경고를 줬고 벌금까지 내게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밑줄, 분노하면서 안타까워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두지 않고 강하게 처벌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바라보는 대중들이 분노했다. 요 정도. 알았지? 사람들에게 뭐 실망감을 줬다라든지 이거 부정적인 효과 정도로 묶어도 상관없다. 어떤 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좀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재심은 라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요약을 한다면 재심은 라는 규정을 통해서 예외 없이 메시의 순수한 추모 의사까지도 처벌을 했고 이건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정도까지 써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정도 요약을 한다면 요걸 요렇게 요약하시면 될 거고 마지막 재심은 마로 갈게요. 마는 되게 쉬워요. 마. 자, 재심은 마로 가보시면 마 재심은 법 얘기해요? 대화 얘기해요? 법 얘기하죠? 자, 법의 구체적인 두 가지 형태 뭐와 뭐 얘기하죠? 상과 벌. 맞지? 상도 내가 준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줘버리고 벌도 준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벌도 줘버리고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법을 지키면 상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밑줄 법이 효력.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법이 효력이 생겨.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 자, 백성들의 밑줄 신뢰.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나 봐. 그래서 이 나무를 북쪽문에 옮겨놓는 자는 10금의 상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 상을 제시를 한 거죠. 상. 근데 이제 10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50금을 주마! 이렇게 했대요. 맞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 반신반의하면서 옮겨놨더니 틀림없이 얘한테 상을 딱 줘버렸어. 맞지? 50금을. 자, 그 다음. 50금을 주어 나라가 속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었다. 또한 상황은 법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왕자가, 태자가 법을 위반하자 공개하고 법에 따라 태자를 처벌하고자 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왕자를 처벌하기 좀 그러니까 엄한 스승을 대신 처벌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법이 엄격하게 집행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법에는 상과 벌이 있고 얘들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자 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대요. 여기 키워드가 이렇게 가. 상이든 벌이든 법은 틀림없이 시행되는구나. 요걸 딱 느낀 다음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진나라의 백성들은 밑줄 법을 더 잘 준수. 그러니까 법을 더 잘 지키게 됐고, 자 뒷부분은 이거 다 같은 말이지. 물건도 안 주웠고 물건도 안 훔쳤다. 그 다음에 법이 전에는 불편했지만 밑줄 편하다. 다 같은 말이죠. 사람들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의식이 높아졌다. 이거 괜찮아. 알았지? 그 다음에 도둑질 안 했다. 그러니까는 사회 질서. 살기가 편해졌다. 이 정도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 제시문 마에서의 키워드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시문 5개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독해를 했고요. 자, 저기 저거 한번 봐보자. 분류할 때 명칭보여라고 했는데 제시문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법, 규정, 맞지? 그 다음에 대화 아니면 협상, 토론 정도가 뽑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해 가셨죠? 여기서 왜 얘들이 지금 키워드인지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자,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의 방법과 관련해서 분류하고 요약하라고 했어요. 전부 다 방법이 법 아니면은 대화가 나와요. 근데 갈등이 뭐 이런 데서 나와요. 자연 상태 사람들 투쟁 상태거든. 이걸 해소하려고 법을 만든 건데 제시문 라에서도 갈등 잘 안 나오고요. 마 읽어봐도 갈등은 잘 없어요.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 법만 다루고 있지 뭔 갈등을 해결하려고는 잘 안 나와. 이걸 억지로 쓰려면 추론을 막 거듭해야 돼. 법이 없는 어떤 혼란 상태에서의 갈등? 뭐지?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쓰면 되게 억지스러워지고, 나에서는 갈등 상황 확실히 나오고, 다에서도 갈등 상황, 차이로 인한 갈등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대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한다? 이런 게 보인다고. 그 다음에 키워드 찾을 때는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이런 지시어랑 연결어 보면서 단어 한번 찾아봤고요. 알았죠?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고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답안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 답안을 가보면요. 예시 답안을 보자. 예시 답안 4페이지를 가보면 제일 밑에. 자, 학교 채점 기준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겠죠? 자, A+ 보시면 가라나를 법, 규정,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지? 4페이지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대화, 이거 오타예요. 학교 기준이 타협인데 협상이라고 써야 합니다. 협상. 대화, 협상, 토론으로 쓰고 법, 대화라는 핵심 어또는 의미가 동일한, 그러니까 법의 대용어인 규정이나 대화의 대용어인 협상, 토론, 여기까지도 이해 갔죠? 이게 문맥에 맞게 나와야 한다. 그 소리. 요약을 할 때는 가 쓴 거 볼게요.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말 이해 가죠? 생존과 이익. 그 다음에 법이라는 사회 규범, 이 말도 이해 가냐? 재정이라는 단어도 사회 규범의 일종, 법이라는 사회 규범을 자연 상태에서 계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 단어고요. 그 다음 라로 가볼게요. 선의의 행위일지라도,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선의의 행위일지라도 예외 없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말을 가보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 집행을 통해 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 상과 벌을 예외 없이 적용해서 신뢰를 높였다, 이 논리죠.
그 다음에 밑에 대화, 협상, 토론. 나 아파트와 택배업체 측이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 이해갔니? 그 다음 페이지. 다에서는 의견의 차이. 얘들아, 차이는 갈등으로 간다. 이 말도 이해가지? 차이를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해소할 때의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죠. 감정은 누그러져, 이성은 높아져, 결속력 높아져, 이런 거 있었지. 요 내용이네요. 요걸 싹 담고요. 밑에 A0로 가봐요. 5개의 제시문을 분류했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밑줄 끈 데 보면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을 잘했지만 제시문 문장과 동일한 문장으로 기술하는 경향. 이게 뭐예요? 제시문을 문장 형태 그대로 따오는 거. 이런 거 진짜 별로고, 밑에 법 규정 대신에 뭐 규제, 규범, 강제, 뭐 이거 대신에 뭐 자율, 설득, 타협 이런 거 좀 별로라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야, 가에서 막까지만 분류해야지 바사 섞으면 망하는 거야. 그 다음 400자 뿔맛 10% 여기까지 갖고. 자, 생커 예시답 한번 볼게요. 4페이지. 자, 4페이지 답안을 보시면 자, 1번 제시문들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법을 말하는 가라마, 대화를 강조하는 나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2번 가는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이라는 규범을 만들었다. 오케이. 라는 상위 탈의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한 의도로 행위를 한 메시까지 처벌받게 되어 여론의 반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벌에 예외 없는 집행. 그랬더니 준법의식. 그 다음 5번 대화를 통한 협상 과정에서 이런 거 써줬죠. 이해관계가 달라 논의가 지체되는 부정적 결과 쓸 수 있고요. 6번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면 갈등 해소, 장기적으로 결속력도 강화. 이렇게 요약해 줬습니다. 자, 요 예시 답안 이해됐으면 선배들 거 답안 줬죠? 요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참고하라고 준 거야. 근데 이 답안들이 날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외대 시험 직전에 썼던 답안들이거든. 외대 파인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외대를 붙은 친구들이니까 이제 이 실력으로 시험장 간 거야. 그죠? 지금 니들 상태랑은 좀 다르겠죠? 자, 박지욱 거 답안보다 한 페이지 넘겨서 이세학 거 답안을 보세요. 경희대 본캠 붙었던 친구고, 얘가 이제 그 외대 때 와가지고 파이널 때 와서 썼던 답안인데, 얘가 1번 요약한 거 이것만 잠깐 한번 체크하자. 이 정도 쓰면 상당히 잘 쓴다? 이걸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본인들 거 답안하고 비교해봐. 자, 첫 문장. 각 제시문은 갈등 해결 방식에 의해 있어서 법적 규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밑줄을 긋거나. 이건 법이라고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알았지? 법적 규제보다도 그냥 법. 그 다음에 가라마와 소통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소통 말고 대화가 더 맞아요. 알았지? 요거 조금 신중하게 못 골랐고, 그 다음에 가 요약한 거 볼게요. 이 문장 쓴 거 잘 봐. 세 번째 줄. 이기적 개인들의 생존과 이익을 둘러싼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함을 주장한다. 어때요? 딱 여기 담겨있는 생존, 이익, 법, 자연상태, 투쟁 싹 이 개념 버무려서 자기 표현으로 쓰고 있죠. 제시문 문장 따온 것도 아니고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냐? 딱 읽자마자 여기 요 논리 다 들어와 있어요. 되게 잘 쓴 말이야. 그 다음 또 많은 상황에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통해 준법 정신을 높였으며 안전 역시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썼네요. 요것도 잘 썼네요. 상벌을 나눠서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썼고요. 그러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나 글이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동료를 위한 추모 행위까지 적용되어 다수에게 감동을 줬음에도 벌금 징계를 받는 부정적 효과. 밑줄 한번 꺼보세요. 요 같은 입장을 요약을 하면서 라를 따로 떼서 얘는 좀 부정적이다 정리해줬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이에 반해, 오케이. 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타인을 이해하는 자세가 결부된 소통을 통해, 얘는 분류할 때 이걸 소통으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맞지? 그러니까 갈등은 대화를 통해 이렇게 하는, 결속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거 좀 키워드 더 신중하게 봤으면 좋았을 테고, 하지만 사례를 통해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경우 완전한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택배 사례를 갖다 이렇게 써준 거죠. 이해관계 이런 표현 되게 괜찮죠.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완전한 갈등이 해소될 수 없다. 이것도 되게 잘 이해하고 있죠. 아시겠니? 문장 요약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답안을 깔끔하게 쓰고 있죠. 알겠어? 자, 답안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서령 이 친구 거. 외대 경영학과 갔던 이 친구도 시험 직전에 연습했던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답안은 좀 부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 논제 개념어 중에 갈등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제시문들을 전부 갈등을 살려서 요약하느라고 답안이 되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답안이.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답안을 보시면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규범을 제시하는, 그래서 규범 동그라미 치세요. 규범은 좀 별로였죠. 규정이나 법이 더 맞았죠. 맞지? 그 다음 대화를 제시하는 나다로 구분할 수 있다. 좋아요. 첫 부분 애교로 넘겼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가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 동그라미 쳐봐요. 자연 상태에서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이기심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투쟁 상태야. 법을 강제할 정부가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나쁘지 않네요. 그 다음에 라는, 자, 요거 봐봐. 본래 경기와 무관한 메시지 전달을 금지해, 동그라미, 갈등. 여기가 좀 그러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경기랑 무관한 메시지 전달을 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막고자 존재했던 규정이 추모 세레머니에 적용된 상황과 안타까워하는 반응. 오케이. 많은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동그라미, 갈등. 계속 갈등을 쓰고 있다 보니까 글이 좀 억지스러워져요. 갈등 상황을 줄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법과 대화 위주로 제시문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뻔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안 형태 2개를 받고 선생님이 칠판에 정리해준 건 키워드랑 논리 싹 정리해줬고, 요 내용이 답안에 깔끔한 표현으로 들어있으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세학과 답안, 이 답안이 막 완벽하다, 이게 막 답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깔끔해요. 그걸 봐야 돼요, 니들은. 알았지? 자기가 이해한 말로 제시문 문장형 다 안 갖고 오고 자기 말로 써주잖아. 그러면서도 이 논리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겠니? 읽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보고 읽어낼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뒷문제 풀게요.